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개발에 대한 추가 선정지역 6군데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6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군데로 선정되면서 이제 신속통합개발구역이 63군데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신속통합과 모아타운까지 합하면 거의 150군데 정도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선정된 6군데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이 지역인지 이 지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쌍문동, 그리고 장안동, 그리고 신월동, 정릉동, 미아동, 신림동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이 지금 선정된 이유를 보면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 지역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다 반지하 주택 비율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을 가보시면 대부분 다 반지하 주택들이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필로티 구조의 2층부터 있는 이런 주택들이 아닌 예전 반지하 주택들이 깔려있는 2, 3층짜리 다가구 주택들이 대부분 다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신 것 중에 정릉동 같은 경우가 경관지구로 묶인 열악한 저층 불량 주거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발표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서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적용 지역이 아마 정릉동 일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이 6군데가 발표됐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시는 3월 28일자로 6군데를 선정했다. 그래서 총 63군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87군데 정도 되죠. 그래서 총 150군데가 신속통합 또는 모아타운으로 추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통합 같은 경우와 또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재개발의 속도가 빠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 자체를 빨리 할 수 있는 지역이 벌써 150군데 정도 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군데 지역이 자치구별로 각각 선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봉구라든지 동대문구, 양천구, 성북구, 강북구, 관악구, 서민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도 관악구라든지 강북구 지역, 장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중에서 이런 지역들이 선정됐고,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이 면적상으로는 가장 넓습니다. 가장 넓게 구역 면적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한 2만 평 정도 넘게 지정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수 자체가 좀 더 대단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 아마 장안동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정 이유를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도 높고, 그리고 반지하 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다.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라든지 강북구 미아동 345-1번지 일대, 그리고 신림동 419번지 일대라는 겁니다. 이 지역은 특히 지금 최근에 모아타운 선정되는 지역들을 보면 주민 동의율이 높다는 표시가 꼭 들어가 있죠. 이번 신속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주민 동의율, 그리고 두 번째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모아타운 또는 신속통합으로 많이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 추진 지역을 투자하실 때는 이 두 가지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노후도는 대부분 다 갖춰진 지역이 아마 추진되는 겁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재개발에 대한 요건 자체가, 노후도 요건 자체가 많이들 좀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우리 또 접도율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접도율 부분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재개발 구역들이 훨씬 더 많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울시에서 선정해주는 지역의 특징을 보면 주민 동의율이 일단 높아야 되고, 두 번째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구역의 요건 완화로 인한 여러 재개발 추진 지역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도 재개발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을 선점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체크하고 투자하셔야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라든지 양천구 신월동 일대 또한 반지하 주택 비율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반지하 주택
상가주택 비율이 높고, 주변 지역에 신월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공재개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장안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등과 함께 기반시설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안동 지역도 좀 선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주민 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주변 환경의 공공재개발이든지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선정했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지역의 재개발들도 예측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재개발 지역 투자에서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는 내용이다라는 내용 정도 알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릉동 일대는 저축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 지역으로서 이번에 나왔죠. 경관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 완화 계획과 함께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관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릉동 일대 개발이 쉽지 않겠죠.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이의 제한이라든지 용적률을 1.2배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재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릉동 지역에 적용을 시키겠다. 아마 이번에 발표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부분을 적용한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릉동 지역이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의 높이에 대한 완화로서 바로 들어가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중요한 내용들이 한번 있습니다. 이번 투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신속통합개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권리산정일이라는 게 지정이 됩니다. 권리산정일이 지정되면 이후부터는 실거주 요건이 생기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24년도부터는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날로 권리산정이 지정돼야 되는데 이번에 3월 21일자로 바뀌었죠.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기획이든 예전에는 선정된 날로부터 권리산정일이 지정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접수일부터 권리산정일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되었다고 해서 이제부터 권리산정일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나와 있죠. 권리산정 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일자가 권리산정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9일 날 선정되었기 때문에 3월 29일부터가 권리산정일이 아니라 자치구청장이 후보지로 추천한 일이 권리산정일 지정일이 되는 겁니다. 모아타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모아타운도 선정된 날이 아니라 추천일이 권리산정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준공이 되는 주택은 모아타운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통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권리기준일을 잘 체크하셔서 투자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는 일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권리산정일 부분이 언제 지정되는 내용이 이번 3월 21일 이후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지도를 보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동 지역은 쌍문역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쌍문동 아래쪽에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기란차 대상지를 선정했는데요. 보시면 주변 지역에 학교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 환경, 그러니까 학교가 잘 갖춰진 지역의 개발 대상지를 엮는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 지역과 쌍문역 역세권 반경 지역으로도 350m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역세권 지역 개발과 함께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산자락 지역이다 보니까 일정 주거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주거지 자체도 종상향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장안동 지역입니다. 아까 장안동 지역은 주변 아파트와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안동 지역을 보면 답심리 지역에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거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재개발이 완성돼서 아파트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과 기반시설을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장안동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월동 지역은 바로 서쪽 지역으로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22년 8월 달에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지역인데요. 또 오른쪽 동쪽 지역으로 보면 모아타운으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아타운 추진과 공공재개발 추진, 이번 신속통합까지 이 블록 자체를 전체적으로 개발 사업으로 꾸려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릉동 지역입니다. 정릉동 지역은 아래쪽에 이화연립 소규모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쪽 지역으로 대산지를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편으로 보면 우리가 정릉골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정릉골 재개발 같은 경우는 4층짜리 고급 타운하우스 형태로 1,400가구 정도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노원구 지역에 있는 백사마을처럼 아마 15층에서 20층 고도에 대한 높이 규제를 완화해서 들어간다면 백사마을처럼 20층으로 짓는 재개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국민대학교 앞쪽으로 또 주변 지역에 숲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숲세권 아파트로서 아마 완성된다라고 하면 인지도가 높을 지역의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미아 2구역이라든지 3구역이라든지 4구역들이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변 지역에 미아 뉴타운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추가로 완성되는 재개발 구역과 완성지어진 미아 뉴타운과 함께 더불어서 이 지역이 아마 각광을 받는 지역이 아닐까, 아마 아파트 완성 시점에서는 충분히 각광받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면적 자체가 크지 않는 게 조금은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그래도 주변 지역 아파트와 연계해서 개발된다라고 하면 가격 형성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편의성이라든지 인프라도 충분히 대단지 아파트들과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입지의 자리인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지역이 신림동 지역입니다. 신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신림선 서원역에서 난곡터널 넘어가는 그 길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림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마 아파트 완성 시점에는 초품화가 되는 아파트가 되겠죠. 이 지역이 선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쌍문동 같은 경우는 쌍문역 역세권 개발과 연계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동 차량기지 주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창동 차량기지 개발에 의한 직간접적인 영향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지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점에는 쌍문동 지역에서 대장주 아파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장안동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안동 지역은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장안평역의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업무지구 형성과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지구와 갖춰진 지역에 신규 새 아파트에 공급되는 입지의 자리다. 그래서 또 이번에 선정된 6군데 중에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가장 많을 개발 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호로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가 공공재개발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신월동 이 주변 지역으로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이 한 5군데 정도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아마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형성이 일어날 지역이 신월 5동 주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릉동 지역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도제한 경관지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 주변 지역의 숲세권 형태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미아동 같은 경우는 미아 기름 뉴타운 지역과 미아 2구역, 바로 아래쪽으로 미아 2구역이라든지 3구역, 4구역들이 지금 개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지역이 신림동 지역입니다. 신림동 지역은 건우봉이라는 이런 나누공원, 이런 난곡터널 주변 지역의 숲세권과 또 신림 자체의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신림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아파트 공급이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또 신규 아파트, 그리고 신림동 재정비 촉진지구 신림 1구역이라든지 5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에 함께 동반해서 완성된다라면 동반해서 충분히 아파트의 가치가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입지적인 자리를 가진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하실 때는 입지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아마 지금 선정된 지역은 서울에서도 입지가 뛰어나다는 입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완성 시점에는 신림동이라든지 미아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주변 지역으로 보면 24평 아파트 기준으로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대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적인 가치 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대가 더 높게 형성될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입지가 좋은 지역보다 신규 아파트가 되니까 좋은 입지라고 설명드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치들도 신규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4천만 원이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6군데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지역을 좀 지도를 보면서 어떤 지역인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이든 모아타운이든 이제 서울시에서 재개발로 지정됐을 경우에 지정된 날이 아니라 권리산정일은 신청 접수일, 그러니까 신청일이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 개발이든 어떤 개발,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의 선정 이유를 보면 일단 주민 동의율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노후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진 지역이 추진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이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예정지,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하셔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선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속통합 총 6군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속통합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재개발 요건 자체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이제 재개발 많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 요건 완화로 해서 거의 3배 정도, 지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의 3배 정도 넓은 면적이 아마 재개발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개발 추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왜 선정되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선정 여부를 미리 알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속통합 모아타운이든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는 지역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설명드리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